가를 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A2 셀에다가 적어 볼게요. 품목별 판매 분석표. 일단은 서식은 나중에 만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품목별 판매 분석표라는 제목을 표의 가운데다가 둘 건데 어디까지 내가 표를 만들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A2 셀쯤에다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옆에 이 A4 셀쯤에다가 품목, 그 다음 B4 셀에다가 단가 이렇게 적을게요. 자, 엑셀의 특징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엑셀은 셀을 합칠 수는 있지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품목이랑 단가를 합쳐서 두 칸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요렇게 A4에서부터 A5 요렇게 두 칸을 잡고요. 홈 탭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요걸 누르면 합해지는 거예요. 단가도 이렇게 두 칸을 이렇게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쉽게 합쳐지겠죠. 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수량하고 금액이 있죠. 이 두 칸을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보면 이렇게 두 칸이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도 보면 부산도 두 칸, 전체도 두 칸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하단에 이 조그마한 네모 혹시 보이세요? 이거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옆으로 끌어서 합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직 그게 힘드시다. 그럼 범위를 잡아서 병합, 범위를 잡아서 병합, 범위를 잡아서 병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서울, 옆에다 부산, 옆에다 전체. 그 다음 요 안에다가는 수량, 옆에다 금액 이렇게를 적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적은 걸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C5에서부터 D5셀까지 이렇게 두 칸을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면 여기 오른쪽 하단 부분에 조그만 네모 보이죠? 이게 채우기 핸들이에요. 이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표식이 플러스 모양의 표식이 생겼을 거예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어주세요.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반복해서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수량 금액을 일일이 안 적어도 되죠. 이게 엑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고 해요. 요 옆에다가는 이제 요렇게 두 칸을 합칠게요. 자, 두 칸을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두 칸이 합쳐졌을 건데 그 옆에 표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표 수량 달성 비율 입금 금액 미수 금액이 지금 두 칸씩 합쳐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칸을 잡고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두 칸씩 합쳐져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합쳐보세요. 근데 우리가 적을 이 글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표 밑에 수량, 달성 밑에 비율, 입금 밑에 금액 이렇게 한 셀에 두 줄의 글씨들이 적혀 있어요. 지금 표가 지금 제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어서 어떤 걸 말하냐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요건데 요건데 여기가 목표 수량 달성 비율 이렇게 적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목표라고 적고 이 상태로 Alt를 누르시면서 엔터를 치세요. 수량 이렇게. 자, 옆에도 달성을 적고 Alt 누르면서 엔터. 비율 옆으로 가서 입금 적고 Alt 엔터. 금액 옆으로 가서 미수 적고 Alt 엔터. 금액.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품목 밑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비디오, 오디오, 세탁기,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냉장고, TV, 에어컨 이렇게 적고 옆에 단가에 와서 250원, 420원, 300원, 600원, 140원, 뭐 8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 데이터를 일단 다 적어주세요. 목표 수량도 입금 금액 적으셨죠? 이번에는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여기 지금 A2에서부터 쭉 끌어서 지금 우리 미수금액이 L열까지 있으니까 L2까지 범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적혀지게 된 부분을 좀 꾸며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를 잡으셨다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아까 전에 범위로 잡았던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글씨가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제목을 적을 때는요, 크기가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18에서 20포인트 정도 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더 크게 주시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한 20포인트를 주는 걸로 하죠. 여기 색깔이 예쁘게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이때는 요 밑에가 바로 채우기 색이에요. 얘가 글자체, 얘가 글자 크기. 근데 내가 크기가 적당하다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조금씩 낮춰보거나 높여봐도 돼요. 18이 더 어울리긴 한데 20 그냥 할게요. 자,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그 다음 얘가 테두리고요. 이쪽이 채우기. 그러니까 색깔을 우리가 채울 때 채우기 색에서 색깔 정하는 거고 얘는 글자 색을 말해요. 지금은 배경을 채울 거니까 채우기 색에서 파란색 계열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아래에는 좀 두꺼운 선으로 예쁘게 꾸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꾸미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로 갈 겁니다. 나중에 셀 서식을 쉽게 들어가고자 할 때는 컨트롤 1번을 기억하셔도 돼요. 컨트롤 1번은 셀 서식의 단축키예요. 자, 어쨌든 셀 서식을 들어가셔서 여기 테두리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이 테두리에 가서 선을 두꺼운 선으로 위쪽과 아래쪽 블럭 지정한 위랑 아래 두꺼운 선을 그리겠다.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확인할게요. 자, 이번에는 표를 꾸며볼 거예요. 그래서 표 여기 A4에서부터 쭉 끌어서 L11까지, L11까지, 그죠? 요렇게 범위를 좀 잡아주세요. 이 표에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테두리를 주시면 간단합니다. 여기 눌러서 모든 테두리라는 탭을 딱 누르면 모두 테두리가 쳐져요. 제가 요거는 가운데 정렬을 아까 안 했었나 본데 범위를 잡고 가운데 맞춤 누를게요. 병합하고 달라요, 얘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블럭 지정한 부분을 모두 다 합치면서 가운데로 맞추겠다 이거고요. 요거는 각각의 셀의 가운데로 맞추는 거라서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요 서울, 부산 전체 여기에서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서울과 부산 전체 적은 표가 조금 뚝뚝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죠. 물론 이 사이에서 띄어쓰기를 해도 되지만 이 간격을 우리가 맞출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맞춤에서 가로를 균등 분할로 설정을 해주세요. 원래 들여쓰기까지 하지만 지금 일부러 들여쓰기는 하지 않은 채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의 끝으로 균등하게 분할이 돼서 글자가 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끝으로 가니까 100이 싫죠. 그래서 셀 서식에 균등 분할을 할 때 들여쓰기를 살짝 넣어주시면 예쁘게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균등 분할까지 됐는지 한번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번에 이 위쪽에 보라색 줄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품목, 단가, 미수금액까지 범위를 잡고 채우기 색은 약간 연한 보라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식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 거고 서울의 금액을 구해볼게요. 서울의 금액은 비디오의 단가, 단가라는 건 뭐냐면 한 개당 가격을 단가라고 해요. 곱하기 서울의 수량 하면은 서울의 금액이 나오겠죠? 계산을 할 때는 언제나 등호를 적어요. 이렇게 등호를 적고 그 다음에 비디오의 단가에 해당하는 B6셀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B6이라는 셀의 주소가 적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량을 곱할 거니까 곱하기 버튼을 누르는데요. 요게 곱하기예요. 숫자 키패드 쪽에 가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다 있어서 거기서 누르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에 서울의 수량 부분을 클릭해서 찍어주시면 이렇게 B6셀 곱하기 C6셀을 해라, 이런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셨다면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셀의 좋은 점은 이 계산한 수식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가지고 끌었을 때 셀이 지금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구하고 쭉 끌어도 나머지가 다 계산돼요. 자, 이제 부산의 금액도 구해볼게요. 부산의 금액은 비디오의 단가 곱하기 부산의 수량이겠죠. 자, 계산할 땐 언제나 등호부터. 등호를 누르고 그 다음 비디오의 단가 곱하기 부산의 수량을 찍어요. 그러고 이대로 이제 엔터를 치면은 값이 나왔을 거고 이 값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완성. 이게 되게 좋은 점이요. 보통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할 때 수량이 만약 8개가 아니라 10개로 바뀌었다. 그럼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엑셀은 셀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셀 주소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이 바뀌면 금액도 알아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이죠. 자, 전체 수량. 전체 수량은 서울 수량 플러스 부산 수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등호를 적고 서울의 수량 플러스 부산 수량을 해서 엔터. 채우기 핸들을 끌어도 되지만 이번엔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연속된 데이터까지 알아서 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금액까지 한 번씩 구해보고 제가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자, 전체 금액은 서울 금액 플러스 부산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그리고 이 금액을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려 주시면 돼요. 11개를 팔 거라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판 거는 얼마나 팔았는지 그걸 따지게 되면 달성 비율이 나오겠죠? 딱 봐도 수량이 13개니까 여기 지금 원했던 100% 비율보다는 높네요. 자, 달성 비율 구해보겠습니다. 등호를 적고요. 달성 비율은 전체 수량을 나누기, 이게 나누기예요. 목표 수량으로 나누고 엔터를 치면은 달성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쭉 끌거나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비율이니까 퍼센티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퍼센트가 있어요. 딱 이렇게 누르면 얘는 목표가 11개였는데 수량 13개를 달성했으므로 118% 달성을 했구나, 이런 게 나오죠.
얘는 어때요? 목표가 5개였는데 3개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60%로 달성을 했구나. 이렇게 달성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미수금액. 미수금액은 못 받은 금액이에요. 우리 미수가 아직 돈을 수금하지 못한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실제로 3,250원이 나왔는데 내가 돈을 실제 받은 건 3,000원을 받았다면 못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자, 등호 적고 여기 금액 빼기 입금 금액.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입금 금액을 빼면 내가 아직 못 받은 미수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계산 작업 어려우셨나요? 할만했죠? 그러면 계산은 완료를 했는데요. 우리가 1,000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금액이 높았을 때는 이렇게 구분 표시가 없으면 얘가 얼마인지 우리가 쉽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금액 부분들만 제가 범위를 잡아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매겨 보려고 해요. 그러면 금액인 범위, 즉 D6에서부터 D11까지 범위 잡아 보실래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부산의 금액, 전체 금액, 입금 금액과 미수 금액 이렇게를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은 이렇게 마스크 써.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고요. 여기서 요 위쪽에 보시면 홈 탭의 중간쯤에 표시 형식 있죠. 여기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이렇게 쉼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회계 형식을 말하는데요. 회계 형식의 특징은 입금 금액이 만약에 0인 경우는 이렇게 빼기 표시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싫어. 0인 경우 0으로 떴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 쉼표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서식을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될 텐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에 보시면 여기 숫자 서식 있죠. 여기다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요거가 0으로 그대로 표시가 되면서 천 단위도 이렇게 구분기호가 찍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판매 분석표 그럼 완성했고요. 조금 있다가는 품목별 판매 분석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품목별 판매 분석을 하나의 시트에 적었는데 요거 이름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요 시트 1 대신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판매 분석표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때 이 통합 문서를 열더라도 요 시트엔 판매 분석표가 있어 라고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이름까지 잘 되셨다면 이번엔 시트 2로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트 2를 누르면 아까 전처럼 깨끗한 시트가 보여지죠? 자, 여기에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작업을 할 거예요. 저는 위쪽에 줄을 하나씩 띄워놓고 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이쁘게 보이라고 위에 줄을 한 줄을 띄웠을 뿐입니다. 가끔 책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왜냐면 책은 또 여기가 너무 붙어 보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A2 셀로 그냥 작성할게요. 품목별 판매 분석 제품 총 판매량 구입가 판매 가격 총 매출액 세금 이익 금액 사과 귤 감 배 바나나 수박 참외 15, 180, 153 구입가가 일단 데이터만 다 적어 놓았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품목별 판매 분석은 그러면 A2에서부터 저는 G2셀까지 범위를 잡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서 글씨는 뭐 맑은 고딕 18포인트? 20포인트 할까요? 자, 이렇게 주시고 색깔을 파란색, 그 다음 위아래다가 아까 전처럼 선으로 꾸밀 거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여기서 테두리를 두꺼운 선으로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꾸며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품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사과, 귤, 감배 이렇게를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여기를 가운데 맞춤하면 글씨들이 다 가운데로 맞춰질 거예요. 아, 옆에는 가운데가 아니긴 했네요. 다시 취소. 되돌리기 눌렀는데 컨트롤 Z도 가능합니다. 자, 범위를 잡고 일단 가운데로 낮추고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이쪽 범위도 잡을게요. 여기는 색깔은 약간 연한 녹색으로, 그 다음 전체 이만큼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하면 테두리가 쳐지겠죠? 자, 총 매출액은 판매 가격 곱하기 총 판매량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를 하고 판매 가격 나누기 곱하기 총 판매량을 찍으면 총 매출액이 나오겠죠? 260원씩 해서 180개 팔았다 이거니까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잡으시면은 총 매출액이 나머지도 구해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입가는 실제 매입업체에서 사온 가격이에요. 그죠? 판매가는 내가 정말로 판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에다가 총 판매량을 곱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매출을 했는지 총 매출액을 뽑을 수가 있어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세금은 매출액의 10% 부가세를 매기게 되므로 여기서는 등호를 적고 세금은 총 매출액 곱하기 10%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금액인데요. 이익금액은 괄호하고 판매가격 빼기 구입가격 곱하기 총판매량 빼기 세금. 자, 그럼 이익금액에다가 등호를 적으시고 괄호한 다음에 판매가격 빼기 구입가격. 그럼 뭐예요? 내가 이익을 남긴 가격만큼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총판매량. 내가 그러면 60원씩 180번 이익을 본 거예요. 그쵸? 거기다 빼기 세금을 해보면 이익 금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과 같이 일단은 여기 구입가서부터의 범위는 천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으면 이렇게 천단위로 다 바뀌어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으로 보기도 훨씬 낫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는 요 간격이라든지 조절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 품목별 판매 분석과 제품 사이의 간격을 제가 한 칸을 두긴 했는데 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 또는 너무 붙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세금을 적는 칸이 있기는 한데 총 매출액보다 세금은 언제나 적게 돼 있죠. 근데 칸이 같을 때 어떤 칸은 넓어야만 하고 어떤 칸은 좁아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추나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한번 조금 좁혀 볼게요. 이 세금이 지금 F열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세금 있는 란을 조금만 줄여서 간격을 좁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F열과 G열 사이에 열 머리글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은 이렇게 두방형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방형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너비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칸이 이렇게 샵샵샵샵 이렇게 뜰 때가 있죠. 이건 뭐냐면 너무 작게 조절한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넓혀주시면 돼요. 숫자 셀의 경우는 칸이 모자르면 저렇게 지수 형식으로 뜨거나 샵샵샵 형식으로 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칸을 좀 늘리거나 늘려주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3, 여기 삼행 있죠? 삼행을 조금 이번엔 좁혀볼게요. 그럼 삼행과 사행에 이렇게 열 머리끌, 행머리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서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 너비나 높이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내가 적당하다 하는 정도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추실 때는 특징은 한글하고는 달라요. 요 안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머리끌 또는 열머리끌에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조절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트 3으로 가셔서 자동화께 할게요. 여기도 그냥 판매 분석 해놓죠. 자, 시트 3으로 가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역 요거는 두 칸을 병합을 하고요. 이 병합도 매번 이렇게 누르기가 싫으시면은 전 여기에 지금 병합을 넣어놨어요. 잠깐 제거를 해볼게요. 자,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건 뭐라고 하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여기 메뉴가 들어가요. 여기 넣어놓으면 일단은 다른 어떤 뭐 수식이든 데이터든 검토든 다른 리본 메뉴에 있더라도 바로 요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으면 단축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Alt를 누르고 있으면 여기 보면 1, 2, 3, 4 보이죠? 그러면 Alt 4번이 지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만약 컴퓨터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제가 Alt 4를 누르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내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찾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합계는 범위를 잡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면은 이렇게 합쳐지죠? 이렇게 나오죠? 하고 범위 잡아서 모든 테두리 병합할 가운데 정렬할 것들은 범위 잡아서 가운데로 배치.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쉽게 만들어졌죠. 합계를 구할 때는 커서를 놓고 등호를 적고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를 하면 된다. 요게 좀 전에 배웠던 합계입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한두 개 할 때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전교생의 합을 내야 된다. 네, 또는 전체 내가 판매한 상품, 뭐 처음에 한두 개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굉장히 많은 상품들의 합을 내야 된다. 뭐 한 달치 합을 내야 된다. 네, 일단은 다 더해야 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더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요.
뭐 빼먹는 것도 있을 거고 중복 계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기 어려운데 그때 쓰실 수 있는 함수가 바로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홈탭에 저 끝에 보면 자동 합계라는 게 있죠. 요게 바로 sum 함수인데요. 얘를 누르면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면서 반짝반짝이는 이 범위가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 커서를 놓고 자동 합계 누르고 엔터. 그죠? 다른 방법은 범위를 잡아서 자동 합계 누르면 구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요 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밑에도 있고 옆에도 합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동 합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 프린터의 합까지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요 전체에서도 자동 합계를 누르면 여기 컴퓨터 합계, 모니터 합계, 프린터 합계 구하려는 거 맞지? 맞으면 그대로 엔터를 치면 완성. 그래서 전체 합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구해보세요. 얘는 자동 합계. 자, 이번에 시트 하나 더 늘릴 거예요. 요거 누르면 시트가 늘어났죠? 이번에는 요거 만들 겁니다. 지역별 판매 현황이에요. 중부가 두 칸 합쳐져 있죠? 남부, 서부. 여기는 두 칸 병합했어도 됐었을 것 같긴 하네요. 이름. 여기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합계를 채우기 눌러 끌면 합계만 나올 테니까. 범위 잡아서 자, 중부 합계는 여기 H6셀에다 커서를 놓고 자동 합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부, 남부, 서부 전체를 얘가 범위를 잡는데 우린 전체를 구할 게 아니니까 중부 범위인 B6과 B7까지, B6과 C6까지의 범위만 잡고 엔터를 치시면 중부 합계가 나옵니다. 얘를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리면 돼요. 남부 합계도 자동 합계 눌러보면 다른 범위 잡고 있죠. 남부 범위를 끌어잡고 엔터. 그러고 채우기 핸들 끌면 됩니다. 서부 합계도 해볼게요.
서부도 엉뚱한 범위 잡고 있죠. 그럼 광주랑 전주만 다시 범위 잡아주시면 서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합계는 중부, 남부, 서부의 합이니까 중부, 남부, 서부만 범위 잡아주시면 전체 합계가 나오겠죠? 이거를 범위 잡아서 자동 합계로 합구하는 것까지 완성.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게 이렇게 초록색 표식이 생기는 건 얘가 원래는 합을 구하는 거면 전체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여기만 잡았다. 혹시 오류 아니냐? 라고 묻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값 구하시는 거 어렵진 않으실 거니까 마저 한번 구해보시고요. 잘 되시거든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장 거. 네, 그거 작성을 하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는 지점별 판매 금액 요거 구하실 거예요. 이거 1사분기를 두 칸 잡아서 병합을 했죠.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까지 나올 거예요. 금액 달러 금액과 금액원 요 두 칸을 잡아서 채우기로 끌어서 만들면 되죠. 센서식에서 이중선으로 블럭 지정한 아래쪽 전체적으로 두껍네요. 센서식의 두꺼운 선, 윤곽선 확인.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하도록 하죠. 자,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1사분기 금액을 구하고자 하는데 1사분기 금액은 달러 금액 곱하기 환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등호를 적고 달러 금액 곱하기 환율 1200을 찍고 엔터를 치면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눌러서 끌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뜰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요거는 우리가 배운 상대 주소로 계산을 한 방식인데 상대 주소는 행과 열이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찍어서 계산할 땐 제대로 나오겠지만 밑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서 범위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지금 B7셀 곱하기 A6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잡히는데 이 A6셀이 서울 지점 즉 문자기 때문에 밸류라는 오류가 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일이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쓸 텐데 달러 금액은 밑으로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찍는 게 맞고요. 그 다음 곱하기 환율을 하고 이때 F4번을 눌러주시면 앞 뒤에 달러가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을 거예요 아마. 앞에 뒤에 이렇게. 이거는 앞에 있는 달러가 뒤에 있는 것을 고정하는 거예요. 즉 A열을 고정하고 O행을 고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엔터 치면은 값이 나오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밑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면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 4분기도 구해볼게요. 등호 적고 달러 금액 곱하기 환율. 근데 이 환율을 찍고 F4번을 누르면 요 앞뒤에 달러가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엔터 친 다음에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겁니다. 3, 4분기도 달러 금액 곱하기 환율을 할 텐데 이 환율을 찍고 이 값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값이니까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왔을 거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끌어내리면 돼요. 4, 4분기도 계산해 볼게요. 달러 금액 곱하기 환율. 환율에서 F4번 누르면 되는데 지금 안 눌리기 때문에 저는 앞뒤에 달러를 붙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캡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F4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앞뒤로 붙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채우기 핸들 끌면 되겠죠? 그 다음 합계는 마무리, 범위를 잡아서 자동 합계 누르면 완성. 요렇게 구해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이름 간단하게 지점별 판매 금액. 자, 옆에 시트 하나 더 늘려서 2, 4분기 수출 내역을 적겠습니다. 맞네. 수업 있었어요. 네. 자, 단가. 요 단가 원은요. 달러 단가 곱하기 환율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상지의 달러 단가를 찍고 곱하기 환율을 찍으시면 될 텐데 이 환율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4번을 눌러서 고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때 엔터. 그리고 얘를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끌어주시면은 이렇게 단가원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출액은 여기서는 단가원을 가지고 요게 이제 단가 든 거잖아요. 그쵸? 이 지금 백상지 1을 환율로 계산한 단가인 거잖아요. 이거를 곱하기 1, 4분기 수출한 것과 플러스 2, 4분기 수출한 것만큼을 하면 일종의 판매량인 거죠. 그쵸? 그럼 단가 곱하기 판매량 하면 수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점유율은 수출액원 나누기 수출액원의 합계를 했습니다. 그럼 수출액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합을 먼저 구하고 볼까요?
범위를 잡아서 합계를 누르면 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점유율은 이 백상지 1이 나누기 전체 합에서 얼마나 차지했는지가 궁금한 거고, 이 백상지 1의 합을 F4번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점유율이 제대로 나오겠죠?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엔터 치고 채우기들을 끌어주시면 완성. 점유율은 퍼센티지니까 퍼센트로 만들어 주시고, 단가랑 수출액은 천 단위 구분교 찍어 주시면 이렇게 수출 내역이 나옵니다. 자, 수출액은 이렇게 할게요. 수출액은 단가원 곱하기 1사분기 플러스 2사분기를 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율은 수출액 원을 나누기 수출액 원의 합계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것까지 한번 바로 구해보세요. 자, 참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찍은 건 상대 참조. 제가 등호를 적었고 A4셀을 찍으면 A4셀을 참조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 엔터를 치면은 A4셀에 있는 종료가 적히겠죠. 만약 얘를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면 이렇게 B열, C열, D열 옮겨지면서 값이 가져와지는 거고, 얘를 밑으로 채우기 핸들을 끌어보면 밑으로 이렇게 백상지 1, 백상지, 아트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F4번을 누르면 아마 앞뒤에 달러가 붙을 거예요.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이거는 A열을 고정하고 사행을 고정한다 라는 절대 참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오른쪽 하단 채우기 핸들을 옆으로 끌어도 똑같이 종류가 복사가 되고요. 밑으로 끌어도 행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참조. 우린 이 두 가지를 보았긴 한데 혼합 참조도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달러 A4의 경우는 혼합 참조라고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A열은 고정하는데 사행은 고정하지 말아라. 즉 열은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옆으로 끌면 옆으로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똑같이 종류가 나오겠지만 사행은 고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밑으로 끌면은 이렇게 백상지 2 아트지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달러가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이 뒤에 붙어 있다. 이거는 뭐냐면 A열은 고정하고 A형은 고정하지 말고 사행을 고정해라 이런 뜻이 돼요. 그럼 A열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옆으로 끌면은 단가 1사분기 옆으로 가겠지만 사행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밑으로 끌면 종류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F4번 누르면 그때는 또 상대 참조로 이렇게 바뀌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이제 절대 참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름을 일단은 수출 내역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사원기초 자료 요거 만들 거니까 요거 만든다. 요거 일단 내용을 자동 필터부터 할 거니까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목과가 쭉 있죠. 어디까지냐면 서정화까지가 총목과인 것 같아요. 그럼 쭉 끌어서 서정화까지 끌면 되죠. 우리 아까 전에 자동 완성. 자, 영업 1부는 어디까지냐면 2인상까지인데 그냥 이렇게 끌면 영업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사를 하실 때는 자동 채우기로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끌면 복사가 될 겁니다.
영업이부도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서 복사하시면 돼요. 직책은 사자만 적음 사원이 적히는 이유는 앞에 사원을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적겠죠? 주소는 좀 넓어야 되니까 2열을 좀 넓힐게요. 그러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가 익숙하다 보니까 내용 다 적으셨다면 저장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저장하실 땐 파일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알아보기 쉬우신 곳에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주세요.